슬림바디 아카데미 정말 잘 찾아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태균 클리닉 대표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애터미와 함께하는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을 위한 슬림바디 챌린지. 우리가 보통 운동을 시작할 때 부상을 줄이고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듯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러한 워밍업 과정이 필요합니다. 슬림바디 아카데미도 지난 2번의 강의로 워밍업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1회차 강의를 통해 위를 줄이는 워밍업 과정을 지나서 2회차에서는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시키기 위한 해독과 항산화의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3회차에서는 몸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비워내는 방법부터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주는 운동을 통해서 체지방 감량 효과를 높이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현대인들은 먹거리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칼로리 또한 넘칠 정도로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들이 결핍된 인스턴트 식품과 이 화학 조미료가 만연한 가공식품의 섭취의 증가는 우리 몸의 대사 불균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정제된 당분과 과도한 나트륨 등이 포함된 인스턴트 식품과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증가, 장 속의 유해균의 증가, 만성적인 염증은 세포를 산화시켜서 우리 몸을 노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의 결핍은 결국에는 건강을 저하시키고 각종 성인병과 비만이라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비워야 하고 좋은 것으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비우기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인데요. 지난 2회차 강의 내용대로 금식과 항산화 영양소의 공급을 통해 올바른 해독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러한 체내의 독소와 노폐물들이 몸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방해하고 몸의 해독 능력을 떨어뜨리면서 슬림한 바디와 총체적인 건강 유지를 해치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잘 배출시켜 준다면 우리 몸의 체중 감량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적정 체중을 오래 유지하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몸이 비우기를 하는 동안 필요한 새로운 영양소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몸의 컨디션을 다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효과적인 체지방 감량을 도와주는 영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몸을 만들고 싶다면 효소, 유산균, 보이차를 일단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효소는 우리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을 매개하는 단백질 촉매제를 이야기하는데요. 효소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면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화학적인 반응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혈액 정화작용, 세포 부활작용, 항염 항균작용, 소화 흡수작용, 해독 살균작용, 분해 배출작용 등과 같은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효소는 크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체내 효소와 외부에서 섭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체외 효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림바디를 위해서 효소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 효소의 활성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이 에너지 대사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효소가 부족해지게 되면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효소의 보충은 어쩌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효소와 비타민을 같이 섭취하시면 더욱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비타민 B1은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고 있고 비타민 B5인 판토텐산은 지방산과 콜라겐의 합성을 도와주고 있으며 비타민 B7인 비오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 B군 영양소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효소와 함께 섭취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애터미 파인자임은 다양한 효소를 함유하고 있는 효소식품인데요. 기초대사의 증진이 필요하거나 영양이 불균형한 분, 활력 있는 삶을 원하거나 건강 유지가 필요한 분, 그리고 슬림바디를 위해서 제대로 된 비움 영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효소식품인 애터미 파인자임과 비타민 B군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우리 장내에서 산을 생성하는 균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 장내 환경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유익균과 유해한 작용을 하는 유해균으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보통은 편하게 장내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미생물을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효소와 함께 유산균을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시너지 효과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서 효소와 미생물, 즉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서로 연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만약 좋지 못하면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들이 제대로 소화나 흡수가 되질 못하고 원활한 대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때 효소의 섭취는 신진대사의 증가, 장내 미생물과의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시켜서 소화 능력과 대사 능력을 개선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스턴트 식품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유해균들이 많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러한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내 유익균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유산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장내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화 효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효소와 함께 유산균의 섭취를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효소와의 시너지를 위해 장 기능의 활성을 돕는 유산균과 그런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까지 한 번에 모두 챙기고 싶다면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 친생 유산균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비우는 영양 세 번째는 보이차를 섭취하시는 겁니다. 이 보이차는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보이차에 들어있는 갈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 몸의 지방 흡수를 돕는 리파제 활동을 저해해서 우리 몸으로 지방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지방의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체지방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받으려면 사실 매일 보이차 33잔을 마셔야 그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더라도 매일 33잔의 차를 마시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보이차 속 갈산 성분을 추출해 농축한 분말 형태로 섭취할 수 있는 애터미 슬림바디 보이차 1g으로 편리하게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애터미 슬림바디 보이차는 하루 한 포로 약 34잔의 보이차에 들어있는 갈산을 섭취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요. 틈틈이 채수분을 보충하는 것과 동시에 체지방 감소를 돕는 영양소의 섭취로 슬림한 바디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보이차 분말을 물에 타서 하루에 한 잔씩 꾸준하게 섭취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효소와 유산균으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보강하고 또 보이차로 지방 흡수의 억제와 배출을 돕고 콜레스테롤 관리까지 하는 것, 여기까지가 비우는 영양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 둘, 셋. 앞서 효소와 유산균 그리고 보이차를 통해 대사가 잘 되는 체질로 내 몸의 환경을 개선했다면 대장의 분변을 통해 소화 흡수되고 또 남은 찌꺼기들을 배출시키는 이 배변 활동이야말로 슬림바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활한 배변 활동은 꼭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변비입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섭취하는 양보다 적어지다 보니까 대변량이 줄어들게 되고 설상가상 딱딱해지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변비 증상으로 노폐물 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슬림바디 프로그램을 완주하시는데 불편함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변비의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에 좋은 습관 그 첫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구성 성분은 바로 물인데요. 요즘에는 물보다 커피나 음료 그리고 차 종류를 많이 드시는데 우리 몸이 요구하는 수분은 순수한 물이라서 커피나 차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카페인은 이뇨작용으로 우리 몸의 수분을 과도하게 배출시켜서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물 마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 물만 잘 마셔도 과식과 변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 섭취 후에는 우리 몸 내부의 장기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기초 대사량도 증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독일에서 한 실험 결과가 이러한 변화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녀들에게 500ml의 물을 마시게 한 뒤 에너지 변화를 좀 측정을 해봤는데요. 10분도 안 돼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1시간이 지나자 에너지 소비량이 평소에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마시면 1년 동안 17,400kcal의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양은 무려 체지방 약 2.4kg을 연소시킬 수 있는 수준인데요. 즉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더 마시는 것만으로도 1년간 약 2.4kg의 체지방을 없애는 만큼의 운동을 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채소, 나물, 해조류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공복감에 시달리고 포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럴 때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시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보충을 식품으로 섭취하면 참 좋겠지만 이건 또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다이어트 도중에 컨디션을 가볍게 비워내는 쾌변 습관을 만들고 싶거나 식이섬유를 제대로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원활한 배변 활동과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식품으로 식이섬유를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애터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식이섬유 제품으로는 애터미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애터미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하루 2포에 식이섬유 4,400mg을 함유하고 있는 식이섬유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주 원료인 차전자피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모두 함유하고 있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의 경우에는 물에 녹아 젤리 형태로 변하면서 변의 점도를 높여 변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의 경우 물에 녹지 않고 위장을 그대로 통과하면서 수분 흡수를 통해 최대 40배까지 팽창을 하게 되면서 대변 부피를 증가시켜 장 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애터미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배변의 빈도, 변의 무게 증가, 변의 경도 개선 및 배변 시의 통증 감소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시에 배고픔을 이겨내는 포만감도 줄 수 있다고 하니 일석이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애터미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물에 충분히 타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솔깃한 이야기인데요. 더 빠르고 확실한 다이어트, 기초대사량이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초대사량을 높이면 건강관리는 물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초대사량은 무엇이고 이 기초대사량의 증가와 다이어트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기초대사량이란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란 우리의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체온을 유지하면서 뇌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생명 유지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 중 기초대사량에 차지하는 에너지는 60에서 7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대사량은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기초대사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잘 된다는 것은 칼로리 소모를 더 잘 시킨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살이 덜 찌게 됩니다. 만약 남들보다 살이 쉽게 찐다면 기초대사량을 늘려서 체질을 개선시키는 게 필요할 수 있는데요. 정말 솔깃한 이야기인데요. 네, 어서 막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재촉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꾸준한 운동과 단백질 위주의 식단, 그리고 물 잘 마시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바탕을 다졌다면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운동을 할 차례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근육을 기르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활동할 때 지방보다 근육에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는데요. 근육량을 높이면 그에 따라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근력 운동만 해서는 안 되고요.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해주셔야 그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을 10% 정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령이나 달리기, 계단 오르기, 팔굽혀 펴기, 스쿼트, 플랭크 등의 동작으로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원하는 만큼 운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허리와 어깨를 곧게 펴서 배에 힘을 준 바른 자세를 일상생활에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고 근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기보다는 걸어 다니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엘리베이터보단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 소모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슬림한 바디를 위한 체지방을 태우는 효과적인 운동 방법,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바로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근육 운동으로 우리 몸에 저장된 탄수화물인 글리코겐을 빠르게 소비시킨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체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온을 높이고 몸을 이완시켜 운동 중에 부상을 방지하는 준비 운동은 한 5분 정도, 그리고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진행하는 근력 운동은 40분 정도, 그 후 체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되는 유산소 운동은 30분 정도, 이후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근육의 통증이나 부상을 예방하는 정리 운동 5분, 이 순서대로 운동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스트레스도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티졸은 식욕을 늘릴 수 있고 그로 인해 체지방도 늘어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운동을 할 때도 가능한 즐겁게 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취미생활과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 시에는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운동 중과 운동 후에 충분한 수분과 함께 수시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때 애터미 파워비타 에너지를 생수에 타서 운동 도중 틈나는 대로 섭취를 하시면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대사량과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간편한 영양 섭취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바로 좋은 탄수화물인 귀리를 섭취하시는 겁니다. 귀리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베타글루칸, 아미노산을 함유한 타임지가 선정한 슈퍼푸드 중에 유일한 통곡물 식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베난스라마이드라고 하는 항산화 폴리페놀 성분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곡물이 바로 귀리입니다. 운동을 하시면서 좋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면 애터미 오롯이 싹 틔운 대왕귀리 분말을 애터미 트리플업 프로틴이나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와 함께 섭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느덧 강의의 막바지에 도달했는데요. 비우는 영양, 비우는 운동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습관과 운동입니다. 운동과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이면 무리하게 살을 빼지 않아도 되는 신체 환경과 건강한 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Change your body, change your life. 몸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매일 무기력한 스스로의 모습에 혹시 실망하고 계시진 않나요? 왜 나는 남들처럼 부지런하지 않은지, 하루 계획을 이루는 것들조차 버거운지 모르시겠다면, 그리고 어느새 늘어진 뱃살과 뗄 수 없게 되어 우울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하는 슬림바디 아카데미 정말 잘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무기력했던 이유는 해이해진 정신건강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고개를 툭 떨어뜨리면 보이는 축 늘어진 몸 때문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신체의 건강은 삶의 질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절대로 어렵게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슬림바디 챌린지가 제안하는 대로 잘 알고 잘 이해되면 잘 따라 하실 수 있고요. 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애터미와 함께 12주간 날마다 새로워지는 슬림바디 챌린지, 몸과 마음, 정신까지도 새로워지는 하루하루를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